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이 종전과는 다른 마스크 사용 지침을 내놨는데요. 이 불만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이 마스크 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경제타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마스크 사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좀 세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정부가 내놓은 새 마스크 권고사항에서 우선 꼭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확인을 해보고 가죠. 왠지 네네. 이분들을 꼭 사용하셔야 되니까. 자, 이제 감염 의심자, 접촉자, 의료기관 방문자, 호흡기 증상자, 건강 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대중 접촉이 많은 직업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분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이 지점은 과거에 한 달 전에 발표했던 그 지침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네,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고요. 내용.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혹시라도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추가 전파 위험이 높잖아요. 많은 분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은 당연히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과거부터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든 구하고 또 정부도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는 직장에서는 또 필수적으로 또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제 쓰도록 해야 되겠군요. 네네. 자, 이제 비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정확한 뜻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자로 풀어보니까 비말, 날 비에 물거품 말이고,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용 마스크가 이걸 이제 침방울이라고 보는 거죠. 이 침방울을 어떤 원리로 막아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사실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런 걸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물방울 그러면 눈에 보여야겠죠. 눈에 물방울 보이는 부분은 다 이제 별도의 예외로 치고 그 접촉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방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에어로졸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고요. 그런 에어로졸은 그러니까 물방울이라고 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물방울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 침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촉촉한 방울이긴 한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군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아주 미세한 들어있는 물방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를 타고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 입으로 해서 이 폐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사실 이 마스크를 꼭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손에 접촉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이게 제일 큰 경로입니다. 제일 큰 위험은 그거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공기 중에 물방울이 튀어서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것보다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거를 내가 손으로 만진 다음에 그거를 내가 입으로 가져가서. 그게 제일 큰 경로인데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많이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아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강조를 좀 더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 나온 지침 중에 논란이 되는 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사실은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써도 된다라는 부분과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라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재사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조건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건을 좀 봤습니다. 사용해도 되는 경우 두 경우예요. 위에 두 경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재사용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아랫부분인데 본인의 한정에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었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했었다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 마저 보고 갈게요. 자, 마저 다음 거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도 반대를 했던 이유가 CDC에서는 의료인 마스크에 한해서 5회 이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세계 이제 보건기구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의 재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이제 일회용 마스크는 일회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와 같은 재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우선 교수님, 일회용이라고 하는 한 번을 썼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마스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서너 시간이 지나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마스크를 한번 썼으니까 버려야 되는 건가? 그럼 저는 하루에 3번의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일회용은 무슨 뜻인가요? 원칙적으로 일회용이라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원래 마스크는 호흡용 보호구라고 하는 거는 산업장에서 유해물질을 보호하는 근로자가 쓰는 기준이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데 네. 거기에서도 일회용이라고 제한을 하는 거에 구체적인 조건은 없고 오염이 심하게 됐을 때는 근로자가 본인이 판단해서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세계보건기구든 미국 CDC든 의사협회든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예외적인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발생해서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학적 조치를 넘어서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고요.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회용은 오염이 안 되면 쓸 수 있는데 오염이 되는 경우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오염의 개념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장을 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1시간만 써도 마스크 안쪽에 화장품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쓰고 이게 이제 화장품이 묻었으니까 이거 오염됐구나. 버려야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아마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 화장이 되면은 주로 요 위에하고 아래쪽에 주로 묻고요. 가운데는 잘 안 묻습니다. 입과 코와 직접적으로 닿는 그 부분. 네. 그래서 결국은 요 안에 마스크를 통해서 먼지가 바이러스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그렇게 더럽지 않다면 그런 부분은 굳이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는 부분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워낙에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너무 더럽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털어 쓰지 못할 정도라면 사용이 곤란하겠다. 그런 부분은 개개인의 판단에 좀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이지만 그 일회의 한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오염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회용으로 쓰면 좋지만은 못 사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비싸기도 하니까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오염이 되지 않게 깨끗하게 보관을 해서 필터가 손상되지 않게 말린 다음에 건조가 되면 재사용을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점에서 사실 이 호흡용 보호구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나라 상황에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 당장 며칠이라도 마스크 쓰면 좀 이런 공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이런 특이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쓰는데 필요하다면 당장 걱정되는 거는 소독이니까 소독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그 소독이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외선 이 살균기 식당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릇 소독하거나 자외선 살균기, 아이 젖병 소독하거나 이런 데 쓰는 거를 사용하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 오염이 괜찮은 경우는 오염이 우려가 없으면 3일에서 5일까지는 써도 좋겠다라고 그분들이 권고도 해주셨습니다. 다만 한시적인 경우에. 한시적인 경우 살 수 있으면 새로 쓰고. 네네. 자, 저희가 이제 다른 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면 마스크 사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인데 0.6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의 통과를 봤을 때 면 마스크는 15% 정도 막아주고 그리고 덴탈 마스크는 70% 정도. 이런 게 덴탈 마스크인가요?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런 게 덴탈 마스크. 그러니까 얇은 보건용 마스크는 아닌 이제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이제 KF80과 KF94는 이제 80%, 94 이렇게 막아준다는 건데 맞습니다. 상당히 면 마스크의 좀 방지 효과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써도 되나요? 네, 그래서 당초에 공중보건학적인 공고를 그래서 안 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이 확진자로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바깥에 따라서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를 안 쓰고 나니까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이거라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제 보건 마스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낫고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그리고 면 마스크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걸 쓸 때는 거리 두기를 좀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면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쓸 수 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